과거 10년 전에는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주목받는 직업이 될 거라고 상상한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소통 능력과 표현 방식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인기 있는 직업 가운데 하나가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컴퓨터 언어를 활용하는 작업인 코딩도 디지털 세상과의 다양한 소통 능력을 강화해준다는 점에서 최근에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딩 교육의 선두 기업인 GPT리와 함께하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가장 먼저 GPT리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놀이와 교육의 방식의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이고요. 그래서 아이들의 가능성을 즐길 수 있도록 교육용 완구와 교육용 콘텐츠를 개발해서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대표님은 4차 산업혁명을 교육과 연결해서 어떻게 바라보세요? 4차 산업혁명이 굉장히 큰 명제지만 이게 교육하고 어떻게 연계되어 있냐는 건 굉장히 명확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학교에서 감당할 수 없는 양의 지식이 전 세계적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걸 학교에서 다 배울 수 있다는 건 불가능한 시대인 거죠. 그런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같은 그런 과목 중심의 기존 산업혁명에 근거한 교육의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이거를 융복합시키는, 창의적으로 융복합시키는 형태,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 변할 수밖에 없는 시대로 도래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육의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좀 변화가 있어야 될까요? 대한민국에서도 2015년 개정교육과정이 나왔는데요. 이 친구가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인지, 지식 정보 처리를 잘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창의적 사고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인지, 심미적 감성 능력이 뛰어난 사람인지, 그리고 의사소통이 뛰어난 사람인지, 공동체적인 의식이 있는 사람인지, 이런 6가지가 앞으로 필요로 하는 이 융복합적 인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육의 방식도 이 방향으로 크게 변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딩 교육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올해부터 해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의무화하는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특별히 미국이나 유럽이나 중국이나 일본조차도 열풍이고요. 사실 코딩을 하는 코딩 프로그래머를 키우는 게 목표가 아니라 창의 융복합적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가장 좋은 접근 방법이 코딩 교육이었던 거죠.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하면 그런 창의 융복합적인 교육의 방식들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초등학생이나 중학교에서 필수 과목이 됐고 있고요. 코딩 교육은 언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사고를 형성하거나 아이들이 자아가 형성되고 사고를 체계를 만들어 나감에 있어서 어려운 접근이 아니라 논리적인 접근으로 했을 때는 굉장히 어린 나이에 이것을 적용해도 괜찮다고 하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있고요. 코딩도 일종의 언어이기 때문에 논리를 통한 코딩을 배우면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얘기하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좀 빨리 시작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언플러그드라고 하는 교육입니다. 컴퓨터가 없이도 하는 코딩 교육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 보드게임을 통해서 다양한 논리나 논리를 적용시켜가지고 코딩을 배우는 형태도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많이 하는 경우는 로봇이 움직이는 걸 통해서, 로봇을 컨트롤하는 걸 통해서 코딩을 배우기도 하고 있죠. 작년에는 코딩 교육 전문 브랜드 잡스 코딩을 런칭을 하셨더라고요. 기존 코딩과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네요. 저희는 가능성을 즐기는 놀이 코딩입니다. Enjoy your possibility라고 저희는 외치고 있는데요. 자기 가능성을 즐기게끔 하는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그 내용이 좀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컴퓨터 앞에서 코딩을 배우는 많은 사람이 많다면 저희는 언플러그드, 컴퓨터가 없이도 코딩을 배울 수 있고 심지어 보드게임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가벼운 로봇을 이용해서 아이들 배울 수 있는 형태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저희가 사실 방식이 좀 다른데요. 아이들이 자기가 만든 결과물을 포트폴리오화할 수 있도록 만드는 형태에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아이들이 진짜 전문가스럽게 만들고 싶다, 실물로 만들어 보고 싶다, 아니면 실제로 이게 작동하는 걸 해보고 싶다. 저희는 마스터 그룹 서비스라고 하는데 전문가들이 뒤에서 그거를 함께 도우면서 최종적인 결과물까지 만들어내는 서비스들을 저희들이 지향하고 있습니다. 잡스 코딩만의 강점, 차별화되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이들이 가능성이 무엇인지 찾는 노력들을 합니다. 그 찾는 과정들이 있어요. 간단한 설문이나 진단이나 테스트를 통해서 아이들이 어떤 가능성이 차별화되게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찾는 과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가능성을 즐기는 과정입니다. 실제로 많은 저희가 문제를 제시해서 그걸 해결해보는 아이들에 대한 성취감이나 즐거움들을 주는 게 두 번째 요소고요. 세 번째는 그 자기의 가능성을 남길 수 있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포트폴리오 형태로 자기 결과물로 만들게끔 하는 것까지
저희가 하는 형태입니다. GP3에 그렇다면 향후 사업 전략이나 또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저희가 기존의 잡스 코딩에 대한 컨텐츠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잘 만들어내는 게 첫 번째 전략이고요. 네. 두 번째는 플랫폼 비즈니스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이걸 온라인 기반으로 모바일 기반으로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플랫폼 서비스가 절실한 시대라고 저희가 느끼고 있어서 저희가 플랫폼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첫 번째 잡스 코딩이나 두 번째 플랫폼 서비스를 글로벌라이제이션 하는 게 저희들이 중요한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GPT-3가 나아가는 방향, 어떻게 더욱더 나아가겠다, 혹은 코딩 교육에 대해서 아직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거든요. 좀 당부의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까요? 저도 학부모 입장에서 네.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가 코딩 비즈니스를 기획하거나 시작하기 전에 사실 저는 코딩을 업으로 갖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코딩 교육을 아이들한테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했었습니다. 저희 그 회사 내에서도. 근데 코딩 교육이 선진국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를 시장 분석을 하고 실제로 선진국에서 코딩 교육을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걸 보고 나서 망치로 맞는 느낌이었어요. 아이들의 창의력을 이렇게 끄집어내는구나. 아이들의 상상력을 이렇게 경험시키는구나. 국어, 영어, 수학이 아닌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즐겁게 자기의 융복합적 창의성들을 표현해내는 교육 방식에 대해서 제가 감탄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와 같이 선입견을 갖고 있는 부모님들이 또 많으실 거고 선생님들도 많으실 텐데 생각보다 코딩 교육은 굉장히 파괴력 있고 아이들의 가능성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굉장히 좋은 교육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아이들한테 먼저 체험을 먼저 시켜보시면 분명히 아이들의 웃는 표정 뭐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 이 교육이 이런 거구나라고 충분히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빈 토플러는 그에 져서 부의 미래에서 시속 10마일의 학교가 100마일로 달리는 기업에 취업하려는 학생들을 준비시킬 수 있겠냐고 지적했습니다. 학교의 변화 속도는 시속 25마일로 달리는 정부 조직보다 늦다고 말했는데요. 이런 지적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교육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4차 산업혁명 미래에 투자하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